경기도의 호황을 위해 오늘도 달립니다. 경기호황 쇼! 안녕하십니까, 박준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MC 장원입니다. 자, 오늘의 주제는 건강일 것 같은데요. 건강하면 바로 이분입니다. 100세, 아니 100세를 넘어서 한 150세까지도 충분히 살 것 같은 남자 썬킴님도 함께 하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제가 쓴 책은 30세를 찍은 남자 썬킴이고 나중에 베른박에 똥칠할 때까지 살 거예요. 자, 오늘 이분은 팬이 정말 많은 약사입니다. 아이돌 약사라고 불러야 되겠네요. 자, 그리고 푸드라이터, 푸드 컬럼리스트로도 유명하신 분입니다. 자, 방송 출연하면서 또 책을 쓰면서 결국은 약국을 접어버린 자, 정재훈 약사님 모셨습니다. 와.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진지한 남자. 네, 진지만. 정말 접어버린 거 이제 확실히 접어버린 거예요? 접었어요. 저도 제가 왜 이러나 싶어요. 사실은 저도 이제 변호사니까 그런 생각 많이 해요. 변호사 안 하고 그냥 가끔씩 나 하고 깜짝- 싶은 거 맞아. 깜짝깜짝 놀라요. 아, 저분이 변호사셨구나. 변호사예요. 1910번 대한민국. 식당 가시지 그러세요? 지금 음식 책도 많이 쓰시고 음식 관련 유튜브 등등을 지금 아직 시작한 지 얼마 안 됐고 예. 동영상 너튜브에다 올린 게 요리를 아직 하나도 안 해가지고 조회수가 안 나와요. 다 그렇습니다. 사실 저도 유튜브 하잖아요. 당연하죠. 저도 초반에 한 6개월에서 1년 동안은 밤에 잠을 못 잤어요. 1시간마다 깨가지고 영상 조회수 확인을 하는 거예요, 제가. 그 조회수 올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어떻게 거예요? 하지? 그거 저도 인위적으로. 어떻게 하냐면 장원 씨가 하는 방법은 해봤네, 그러면. 야비한 방법을 해요. 썸네일에 막 거짓말 쳐요. 그걸 훌륭합니다. 배워야 되겠다. 훌륭합니다. 제가. 네. 아니 이름부터 진지맨 진지맨 딱 봤을 때 어떤 컨텐츠인지 안 약간 보고 감이 안 오는 것 싶어져요. 같아요. 처음 보는 사람들은. 네. 원래는 제가 저게 진지 먹을 시간이라고 하는 걸 또 했었어요. 진지. 방송사하고 같이. 네네. 근데 그 수라, 진지 먹을 진지. 시간은 먹는 진지 뜻도 있고 진지하다는 진지 뜻도 있어가지고 했는데 하다가 보니까 입에 붙어가지고 네. 진지만으로 해볼까 했는데 지금 구독자가 22만 명이에요? 2,700명 같은데. 지금 저 형님, 형님. 그런 진짜 보세요. 왜 이러세요? 사람 놀려. 일부러 그래요. 아니, 누가 봐도 2,700명. 당황하셨잖아요, 지금. 안녕히 계세요. 요새 뭐 최신 의학기술 이슈 같은 거 있을까요? 제일 이슈됐던 거는 치매. 그 신약이 아직 승인된 건 아닌데요. 와. 지금 이제 임상 3상 결과를 어. 제약 회사에서 발표를 했어요. 대박이네. 네, 아직 이제 신약 승인 받은 건 아닌데요. 대박이네. 네. 수치가 이렇게 언뜻 들었을 때 굉장히 좋아요. 왜냐하면 그 치매가 있으면,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치매라는 거는 모든 치매가 아니고 알츠하이머병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제 알츠하이머병이 있으면 점점점 기억력이라든지 그렇죠. 뭐 이게 떨어지잖아요. 네. 근데 그 떨어지는 정도가 좀 늦춰지는 걸로 보인다는 거죠. 떨어지는 걸 늦춘다는 거네. 떨어지는 게 돌아오는 게 아니고. 7% 차이가 나더라. 그러면 치매를 치료하는 건 아니군요. 그렇게 보긴 좀 어렵고요. 이게 사실은 결과가 약간 애매하긴 애매해요. 그러니까 이게 27%라고 하면 대단해 보이잖아요. 네. 그 27%는 굉장히 커 보이지만 이건 상대적인 거고 네. 절대적으로는 어떠냐면 이게 점수를 매기거든요. 치매 있으면 뭐 예를 들면 18점짜리 점수를 매기는 거에서 얼마 차이가 난 거냐면 0.45. 제가 최근에 변희재 씨하고 지금 방송을 네. 몇 번 해보면 살을 엄청 뺐어요. 그래서 왜 살이 빠졌냐니까 무슨 약을 먹고 싹 센다. 그래서 그 다이어트 약 얘기를 좀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저도 한 6kg 뺐어요. 근데 어. 주사를 중단하면 다시 도로 요요. 다시 돌아오죠. 그러면 뭐 안 되네. 뭐 내년쯤에 아마 이제 다이어트 쪽으로 또 나옵니까? 새로운 게 근데 나옵니까? 네, 나올 거예요. 미국에서 이미 나왔어요. 네. 근데 그거는 더 잘 빠져. 다이어트 쓸데없이 할 필요 없겠네 이제. 아니 난 제가 한 2개월 만에 약 먹자. 11kg를 뺐어요. 11kg를. 네. 난 암 걸린 줄 알고 병원에 갔더니 수치가 더 좋아졌더라고. 근데 아까도 방송 전에 말씀드렸지만 제가 하루에 한 끼 딱 먹거든요. 네. 하루 한 끼. 원푸드 다이어트. 원푸드 다이어트. 원푸드라기보다 한 끼 다이어트. 한 끼 다이어트. 하루 한 끼 먹는 거 몸에 좋죠. 하루 한 끼 다이어트는 원푸드 다이어트보다는 훨씬 좋죠. 내가 아는 가수인데 유명한 가수가 있는데 그 가수가 24시간 동안 쉬었다가 24시간 후에 폭식을 하고 또 쉬고 그래서 약속을 하면 자기가 먹을 시간에 우리 약속을 잡아요. 엄청 먹어. 한 끼를 먹으니까 엄청 먹는데 지금 말한 것처럼 그런 거 위주로 먹긴 해요. 단백질 위주로. 먹고 또 24시간 동안 한 끼도 안 먹어요. 예전에 그 황제 다이어트 같이. 근데 살 빼셨어요, 그래서? 근데 자기는 효과를 되게 본다고 하긴 하더라고요. 효과를 예. 볼 수밖에 없는 게 볼 수밖에 없다. 우리가 이제 언뜻 생각하기에는 24시간 동안 단식했다가 한 끼 먹으면 엄청나게 먹을 것 같잖아요. 네. 근데 그렇게 먹는 양이 대개의 경우는
새끼를 먹는 분보다는 아 근데 건강 얘기를 하는 김에 저는 채식을 안 해요. 저는 거의 100% 육식 위주가 하는데 네. 코끼리도 채식 동물이거든요. 네. 풀만 먹어도 살찌죠. 그럼요. 거봐. 그때 막 채식 열풍이 막 불었잖아요. 셀럽 분들이 많이 또 어. 채식 베지테리안 베지테리안. 돼서. 채식에 그것도 대해서 그렇습니까? 우리가 오해를 하는 게 채식이라 그러면 일단 풀부터 떠올리시잖아요. 예. 근데 채식하는 사람들이 제일 많이 먹는 게 풀이 아닙니다. 뭐죠? 뭔데요? 예. 단백질. 곡물을 제일 많이 먹죠. 아, 곡물, 쌀, 밀. 탄수화물. 네, 채식을 곡물 없이 하면 배고파서 굶어 못 죽어요. 참죠, 못 참죠, 못 살죠. 다 빠져요. 아니 그러면 결론적으로 그러면 저탄고지 고기만 먹는 거는 바람직하지 않다. 그건 아니고요. 네. 정답이 없다. 정답이 없다. 그러니까 사람은 고기만 먹고도 살 수 있고 음. 채식을 하면서도 살 수 있고 섞어서도 살 수 있고 사실은 둘 다 먹는 게 가장 이상적이긴 한데 네. 사람은 사실 보면 생존력이 워낙 강해가지고 어떻게 먹어도 적응을 다 한다라고 네, 보는 네. 게 맞는 것 같아요. 아, 이렇게. 제가 질문 좀 드려볼게요. 네. 콜레스테롤 수치 관련해서 네. 이거를 좀 조절할 수 있는 뭐 음식 같은 것도 있을까요? 거의 어렵습니다. 또 이게 어렵다고? 본다니까. 그 약을 먹어야 돼요. 그건 뭐 왜 그러냐면 나이 들면서 몸에서 더 많이 만드는 거기 때문에 음식으로 조절할 수 있는 부분이 한 1-20%밖에 안 다 돼요. 해봤자 그런 거는 어쩌면 좀 과장이네요. 무슨 음식으로 뭐 된다 하는 그런 말들은. 그렇죠. 그리고 또 그것도 약간 좀 트렌드를 따라가요. 누가 이렇게 나와가지고 유명한 사람이 음식으로 조절할 수 있다고 하면 옛날엔 다 믿고 팩트 체크 안 하니까 음식으로는 조절이 안 돼요. 그냥 차라리 문제 생기면 약을 먹는 게 맞다 그 말씀이네요. 약을 먹는 게 맞고요. 예. 이제 그 약의 대표적인 게 스타틴이라는 약인데 어떤 분들은 그 스타틴이 그냥 콜레스테롤 수치만 떨어뜨리는 게 아니고 이게 뭐 몸에 좋다. 뭐 이게 아마 노화를 좀 막는다든지 장수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것 같다라고 생각해서 그걸 복용하는 의사들도 미국에 많이 있어요. 의외로. 예. 그러니까 이게 결국 건강은 한 거는 자기 몸에 대해서 자기가 연구를 좀 해야 되는 것 같아. 기본적으로. 아니 내가 이 유튜브 시작하고 워낙 이제 저도 조회수나 이런 걸로 스트레스 많이 받으니까 약간 우울증이 왔어요. 우울증까지 그래서 왔어요. 약을 먹긴 좀 그렇고 그래서 뭘 하면 좋을까 그래서 운동하는 게 일단 제일 좋다 그래서 운동 PT를 끊고 PT하러 갔는데 PT 선생님이 우울증 약을 드시고 계신 거예요. 자, 애들 이제 오늘 네. 방송 듣는 분 중에 엄마 아빠들이 많아요. 애들. 저도 어릴 때 애들 네. 열날 때 가장 무섭고 네. 힘들거든요. 애들 막 열날 때 해열제 같은 건 어떻게 써야 됩니까? 또 어떤 게 좋습니까? 이거는 해열제 한 가지만 골라가지고 네. 거기에 적혀 있는 복용 방법대로 예. 주시는 게 제일 안전해요. 브루펜 시럽을 저는 많이 했습니다. 거기에 이제 나이 제한이 약간 있거든요. 아. 나이별로 해서 뭐 6개월 이전에는 브루펜을 못 쓰고, 아하. 예, 뭐 4개월 이전에는 이제 그 타일레놀 계열도 안 쓰게 하고 뭐 이런 기준이 있어요. 아하.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부모들이 열에 대해서 너무 민감해가지고 그렇죠. 열나면 안 된다고 하니까. 열 빨리 떨어뜨리려고 해열제를 이제 교차 복용이라고 해서 뭐 이제 처음에는 아세타미노펜 성분 타일레놀 계열 해열제를 줬다가 네. 또 이제 또 잘 안 떨어진다 싶으면은 브루펜 계열로 또 바꿔서 또 줬다가 이렇게들 하는데 그게 뭐 효과는 약간 더 좋다라는 연구 결과도 있었어요. 전에 보면. 근데 문제가 뭐냐면 고열이 아니면 큰 문제는 없거든요. 애들이 울고 그러니까는 뭐 초조해가지고. 예, 무섭고. 너무 초조하고 무섭고 해서 그 부모님들이 공부를 제대로 다시 하셔야 될 거예요. 아. 애 열나는 거 걱정돼가지고 병황이 없는 그런 부모님들은 무슨 약을 언제 줬는지 기억을 못해요 또. 그치. 그래가지고 준 약도 주고. 아니 그 비슷한 얘기일 수도 있는데 우리나라가 워낙 의료 체계가 잘 돼 있어서 이제 금방 병원에 쉽게 갈 수 있고 적은 돈으로도 치료받을 수 있고 의사를 만날 수 있다 보니까 이게 다 좋은데 부작용으로 항생제 처방이 조금 과잉이다라는 얘기도 있어요. 너무 많다. 그거 사실인가요, 그거는? 근데 항생제 처방은 전 세계적으로 과잉이에요. 경기도에 이 아이들 위한 병원이 있나요? 네, 경기도에 달빛 어린이 병원에 있는데요. 야간과 휴일에 만 18세 이하 경증소 환자들 대상으로 진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뭐 일반 응급실보다는 혼잡하지도 않고 비용 부담도 적다고 해요. 네. 실제로 이제 경기도에서 이 달빛 어린이 병원 이용 수요를 조사를 해가지고 매년 신규 지정 병원을 또 늘려가고 있다고 하거든요. 네. 집에서 만약에 가까운 곳에 달빛 어린이 병원이 있는지를 먼저 확인을 해보시고 아이가 갑자기 아플 때 네. 활용을 좀 하시면 그러면 좋을 것 같아요. 예컨대 수원의 아주 맑은 소아과 의원, 또 양주에도 드림 365 소아과 청소년 의원, 화성에는 동탄 성모병원, 네. 또 협약 약국들도 다 지금 운행되니까 네.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반가운 소식이 하나 더 있습니다. 경기도가 전국 최초로
고속도로 휴게소에 의료 시설을 설치해서 오, 운영을 합니다. 예. 네. 어디냐면요, 바로 도립 안성휴게소 의원입니다. 서울 방향 안성휴게소 여기가 제일 사람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올라가다가 맞아요. 그때부터 막히기 시작하니까 네. 사실은 여기서- 여기서는 여기서 들렸다가 쉬었다가 화장실 좀 갔다 쉬었다가 가자. 가거든요. 이 시설도 잘 돼 저도 있어요. 자주 가는 네. 곳인데 여기에 의원이 있습니다. 네. 의료 시설이 있습니다. 자, 이 그럴 때가 있거든요. 이 운전하다가 아무래도 좀 이렇게 장시간 운전하다 보니까 좀 피로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감기 기운이 약간 올라오는 것 같아요. 계속 느낌. 에어컨도 켜고 하니까. 네, 어. 몸살기나 감기 기운이 살짝 올라올 때가 있어요. 있어요. 요럴 때 이제 여기 기억하시고 들리셔서 응급하게라도 뭔가 처방을 좀 받으시면 도움 받으실 수 있을 것 같네요. 네. 네, 그 도립 안성 휴게소 의원은 또 휴무일이 없대요. 그래서 예. 365일 진료를 한다고 하니까요. 그리고 의원에서 바로 약 처방 한 다음에 조제까지 가능하다고 합니다. 오. 그래서 기억을 하셨다가 고속도로에서 만약 갑자기 아프다, 그럼 그럴 때 이용하시면 아주 유용할 것 같습니다. 네. 자, 이제 마무리할 때인데 건강의 비결 어떤 게 있을까요? 잘 먹고 뭐 건강의 비결을 저는 치우치지 말라고 얘기하고 아, 싶어요. 건강에 대한 걸 보실 때는 자극적인 거, 지나치게 확신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를 좀 피하는 게 좋아요. 이게 찐이다. 네. 이게 찐이야. 정말이죠. 네. 이게 찐이야. 뭐 앞으로 계획도 음식 관련된 일도 많이 하실 거니까요. 네. 그래서 사실 맨날 이제 건강 이야기하고 네. 팩트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너무 좀 머리가 힘들어요. 맨날 공부해야 돼가지고. 그래서 저는 지금 저의 목표는 영화 시나리오 쓰는 거. 우와, 그런 걸또 하셔? 어느 장르요? 어느 장르? 예? 어느 장르? 스릴러. 스릴러. 스릴러요. 약으로만 죽이고 하는 거. 솜씨가 있어요. 네. 근데 그 걱정하시. 혹시라도 이제 자기가 잘 아는 전문 분야를 이용해서 이제 쓰실 수도 있잖아. 그래서 뭔가 네, 제가 약사여가지고 약에 대한 전문 지식을 이용해서 뭔가 투약을 시켜가지고 존속살인 같은 거 하는 스릴러 영화 시나리오 쓰면 주변 사람들이 엄청 무서워할 것 같아요. 설마 제가 그쪽 아니에요. 계획인가? 이런 제가 네. 제가 사실은 여기는 좋죠. 뭐 네. 변호인 영화의 네. 어떤 어. 시발점은 저였습니다. 아 정말요? 글쎄 시나리오도 네. 중요하지만 네. 기획이라 그러죠. 제가 네. 어떤 방송 어떤 엔터테인먼트 가서 노무현 대통령 변호사 시절 영화 같은 거 아. 나오면 안 되냐라고 했는데 어. 아직 인정을 안 하는데 그래서 아직까지. 그러면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국가란 국민입니다. 제가 기획 근데 그런 해가 나중에 시나리오 작가가 붙고 막 그래가 영화가 됐어요. 그런 얘기하는 사람이 한 2,000명 되지 않나요? 그래서 제가 DJ 해놨거든요. DJ 대통령 얘기하는 혹시 나오면 그 제가 얘기한 거예요. 그만하는데. 근데 제 생각에도 저도 예. 뭐 저 경험도 일천하고 해서 저 혼자 쓰기는 어려울 것 같고. 같이 하세요. 예, 예. 그래서 관련해 가지고 도움 줄 수 있는 분들을 네. 또 만나고 있어요. 언젠가는 정재훈 우리 약사님이 네. 작가가 돼가지고 뭐 영화를 보게 되겠네요. 빠찡코 같은 대작가 되셔가지고 대작가. 되게 좋아하시네요. 그거는 조금 불가능하지 않을까 싶은데. 자 오늘 함께 해주신 정재훈 약사님 감사합니다. 건승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마무리할게요. 오직 경기도민만 바라보고 뜁니다. 정책과 웃음이 공존하는 곳 경기왕 쇼. 구독도 알람도 껴!